자, 거기 한번 봅시다. 자, 10번 한번 이제 풀어봐요. 이제 10번은 충분히 이제 문제 풀 수 있겠죠. 한번 풀어봐요, 이제. 익숙해져야 돼, 지문 자체가. 자, 134페이지 문제 10번. 자, 본인이 먼저 풀어봐야 돼요. 자, 잡아봤어요. 자, 옳은 거에 틀린 거예요. 옳은 건 1번의 중심키가 어디예요? 자, 특별조치법이야. 특별조치법. 특별 동그라미잖아요. 그러면 특별조치법은 어때요? 특별하니까 강한 추정력이 발생합니다. 그럼 소유권 이전 등기는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어때요? X. 자, 2번은 그러면 2번은 어디가 중심키로 잡았어요? 소유권 보전 등기. 보전 등기 줄쳐놔봐요. 그래서 보전 동그라미. 자, 보전은 처음이죠. 그래서 거기에다 약하다라고 써요. 야하다라고 쓰지 말고 약하다. 그러면 추정력이 약해. 그러면 전 소유자가 양도 사실을 부인해서 안 했어요. 했어요. 그럼 추정력은 깨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3번은 어디가 기호드예요? 자, 상속인 등기야. 상속인 등기. 자, 상속인 등기와 관련돼서 그러면 3번과 관련돼서 요거 하나 또 세팅을 하나 해놔야 돼. 문제 3번과 관련돼서는 그 위에다 3-라고 써놔서 이렇게 잡아봐요. 자, 제3자와 관련돼서 우리 제3자에 의한 세팅이 하나 돼 있어야죠. 원칙은 뭘까요? 원칙은 당사자 신청이야. 당사자 신청. A적으로 뭐예요? A적으로. 자, 제3자에 의한 신청이 있어요. 자, 제3자에 의한 신청으로서 대표적으로 이제 뭐예요? 첫 번째 뭐가 있을까요? 여기에 상속인 등기, 즉 포괄 승계인 등기가 있어. 포괄 승계인 등기. 그 다음에 대위 신청이 있고요. 대위 신청. 그 다음에 뭐예요? 세 번째 뭐가 있을까요? 대리인 신청. 이게 한기가 돼야 돼. 자, 제3자와 관련돼서 원칙, 당사자 신청, 제3자에 의한 신청이 있는데 제3자에 의한 신청은 그럼 첫 번째 포괄 승계인, 두 번째 대위 신청, 세 번째 대리인 신청이 있어요. 그럼 작년에 12문제 중에 10문제가 주워 먹는 문제예요. 다음 중 옳은 것을 골라라. 자, 대리인 신청은 불가능하다. 어때요? X. 대리인 신청도 가능, 불가능, 가능. 근데 여기에서 포괄 승계인이 뭐냐? 요거 이제 잡아야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나머지는 이제 쓸 필요 없이 이해를 해요. 그러면 A가 B에서 여기 뭐예요? 아버지. 여기가 아들이에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뭐예요? 여기에서 이제 상속 등기가 되는 거야. 상속 등기. 자, 이번에는 A가 B한테 집을 팔았어요. 이 사람은 뭐예요? 매도인. 이 사람 매수인이죠. A가 이전 등기를 못 해주고 잔금도 못 치러줬어요. 그럼 A가 돌아가셨어요. 법률행위를 다 못하고 돌아갔어. 그러면 뭐 A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A 다시가 되죠. A 다시가 뭐예요? 상속인. 그렇죠? 무자식이 상팔자 그러지 말고요. 자식이 있어야 되겠죠. 그럼 여기 봐봐요. 그럼 상속 등기와 상속인 등기랑 같아 달라요. 다르죠. 그러면 여기 봐봐요. 이때 상속인은 그러면 당사자는 누구죠? A하고 B죠. 요 상속인은 뭐가 돼요? 읽어봐요. 제3자에 의한 신청이야. 제3자. 원래는 등기가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왔다가 여기 돌아가야 되겠죠. 근데 A-가 다이렉트로 등기해 줄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일종의 무슨 생략 등기일까요? 중간 생략 등기. 근데 우리 판례는 그 유효성을 인정하고 그럼 특별 규정까지 두고 있어요. 부동산 등기법 27조에 상속인 등기를 규정해 놨다고. 상속인 등기 가능 불가능? 가능. 등기 부상은 누구죠? 신청은 누가 했죠?
일치, 불일치, 불일치. 원래는 각하해야 되나 각하하지 않은 A 조건이 하나가 있어. 그게 바로 뭐예요? 상속인 등기 갑니다. 그럼 문제 3번에서 키워드는 그러면 뭘까요? 상속인이네. 상속인이 자기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고 부동산을 양도하면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양수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한 경우 그 등기는 효력이 없다. 어때요? X 효력이 있다라는 거. 자, 4번에 어뢰 토지의 감명이 소유권 이전 정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있더라도 가등기 줄 서놔봐요. 가등기는 실제법상 효력이 있어 없어? 없어. 가등기 밑에다가 뭐라고 써놔요? 예비등기라고 써요. 예비등기. 또 예비라고 써놔라. 예비. 자, 그러면 그 뒤에 추정한다 해서 추정력 줄 서놔봐요. 추정한다. 요거는 종국등기 효력이거든. 그러면 가등기. 그러면 등기의 추정력, 즉 예비등기에는 추정력을 줄 필요가 없다라는 거. 그러면 4번은 추정된다. 어때? X일 거죠. 자, 동일인 명의의 보전 등기의 경우 우리 아까 봐봐요. 자, 등기 기록과 관련돼서 1부동산 몇 등기? 1등기죠. 그러면 중복 등기가 되면 돼야 안 돼? 안 되죠. 그러면 동일인 명의의 보전 등기의 경우 선등기 기록에만 추정력이 있고 후등기 기록에는 뭐예요? 추정력이 없다. 그러면 후등기는 결론적으로 무효 이렇게 되는 거죠. 정답은 몇 번이다? 5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기가 이걸 애우려고 그러지 말고 자기가 중심기를 잡으면서 한 번만 이해하라고. 한 번만. 정답은 몇 번이다? 5번. 자, 11번 15의 기출문제예요. 저희가 이제 등기 효력과 관련돼서 자기가 다 정리가 됐는지 한번 마무리를 해봐요. 자, 등기법은 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문이 중요해. 자, 그러면 됐어요? 그러면 답이 중요하지 않다고 그랬죠. 제가 읽을 테니까 뭐예요? O면 O, X면 X 이 정도만 하면 되겠네요. 등기에는 물권 변동 효력이 있다. 뭐 우리나라는 등기에 대항적 효력이 있다. 판례한다면 소유권 이전 등기 명의자는 제3자에게뿐만 아니라 전 소유자에 대해서 적법한 등기 원인 출처하여 등기 원인에 의해서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등기의 추정력과 관련돼서 등기에는 점유적 효력이 없다. 어때? X. 점유적 효력이 있죠. 특히 등기부 취득 시효와 관련돼서 점유적 효력이 있죠. 자, 등기에는 공신력이 부정된다. 등기에는 순위 확정적 효력이 없다. 어때? X. 그러면 정답은 3번이 되죠. 같은 구, 순위번호, 다른 구, 접수번호, 대접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딱. 이건 15의 기출문제입니다. 약간 변형해 놓은 거예요. 정답은 3번이 되고. 자, 12번 풀지 마세요. 중복 등기 요즘 안 나옵니다. X 거죠. 자, 그 다음에 거기 13번 X쳐요. 안 나와요. 요즘은. 자, 그러면 중복 등기는 실수해서 한번 나온 적이 있어. 요즘 법무사에도 중복 등기는 안 나와요. 자, 그러면 14번을 한번 풀어보시죠. 자, 다 읽어보셨죠? 옳은 거에 틀린 거예요. 옳은 것. 판례에 따르면 계약을 해지한 경우 거기에다 줄 쳐놔봐요. 여기에 바로 뭐예요? 자, 548조라고 써요. 548조. 민법 548조 해제권의 효과. 해제권의 효과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해제권의 효과와 관련돼서 썼죠. 가로 열고 물권적 효과설이라고 써요. 자, 우리 판례는 물권적 효과설을 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이제 물권적 효과설이 뭡니까? 이렇게 이제 자문해야죠. 자, 채권인가 무혐은
물건도 무효가 돼. 즉시 무효가 돼. 그럼 따로 등기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물건이 즉시 복귀합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네. 자, 그러면 이전 등기를 말소하지 않더라도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당연히 복귀한다. 그러면 우리 해지권의 효과는 판례는 몇 조를 취하고 있다? 187조 거죠. 자, 등기의 추정력 그러면 잘라봐요. 갖고는 무슨 건? 소유권, 얼굴은 소유권, 이해권리, 공통점, 권리. 그러면 권리의 등기에 대해서 인정되나? 자, 인정되지 않는다 이랬으니까 틀렸네요. 그럼 표제부에는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인정되지 않죠. 그러면 3번은 결론, 2번은 X 거죠. 자, 상속이네요. 상속은 당사자 의사 표시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그 밑에 187조. 포괄유적은 뭐하고 똑같아? 상속하고 의미가 똑같아. 그러면 포괄유적은 몇 조다? 187조. 그러면 등기하여야 틀렸죠. 등기 없이도 물건 변동이 발생하나 단 처분하려면 뭐하라? 등기하라. 자, 여기에서 이제 조심할 거는 포괄유정 앞 위에다가 요거 써놔봐요. 자, 특정 유정이라고 써요. 저 특정 유정은 의미가 똑같다는 게 아니라 의미가 매매하고 똑같아. 매매하고 의미가 같아. 그러면 매매 계약이죠. 의사 표시 있어 없어? 있어. 그럼 186조. 특정 유정은 187조. 이렇게 딱 구분을 해둘 필요가 있어요. 근데 포괄 유정과 특정 유정의 공통점이 있어. 뭘까요? 유공. 그래서 언제나 공동 신청이라는 거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암기 코드에서 유공 잡았습니다. 그러면 상속인 등기, 아까 상속인 등기는 단독 공동. 그래서 인공 자꾸 잡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행 판결은 뭐다? 이단. 그래서 이행 판결은 단독 신청. 나머지는 공동 신청. 근데 형성 판결 중 단독 신청이 하나 있죠. 공유물 분할 판결. 그래서 공유물 분할 판결은 구로 공단. 그래서 걔네들은 워낙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빨리빨리 해놓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3번은 결론 X. 자, 4번에 동일한 건물에 대해서 동일인 명의의 보존 등기가 중복됐대. 요 정도만 알아두면 돼요. 자, 후등기는 그럼 무효야, 유효야? 무효죠. 그럼 후등기, 무효 등기를 기초로 하여 제3자의 명의가 격려된 경우 후등기는 유효하다. 어때? X. 무효가 되는 거죠. 자, 5번에 존속기간에 만료에 한 영익물건의 소멸은 자, 소멸, 절대적으로 소멸하죠. 그럼 몇 조로 빠져? 187조. 그러면 등기하여야 틀렸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정답은 몇 번이다? 1번. 이렇게 돼. 자, 특히 그러면 거기 등기와 관련된 회에서 하나 우리가 적어 놓을 게 하나가 있어요. 그러면 봐봐요. 자, 물건의 공통소멸 사유와 관련돼서 꼭 기초를 하나 정립을 해놔야 돼. 물건의 소멸 그러면 자, 기준 6개를 하나 딱 해놨어요. 멸포, 소공, 홈몰 이렇게 해서 홈몰. 청강이 듣는 사람은 자꾸 귀 동양을 하라고요. 읽어봐요. 멸포, 소공, 홈몰. 그렇죠. 멸이 뭐예요? 멸실, 포기, 소멸시효, 공룡, 징수, 수용이죠. 혼, 동, 몰, 수. 그렇죠. 읽어봐요. 멸포, 소공, 홈몰. 자, 멸실은 몇 조로 가죠? 187조. 그러면 요 포기는 법률행위입니다. 법률행위. 나머지는 무슨 규정이죠? 법률 규정이야. 자, 그러면 멸실은 187조, 포기는 186조, 소멸. 자, 소멸시효 187조, 공용싱수, 적수용이죠. 187조, 혼동은 187조, 몰수는 187조. 그러니까 요 뭐예요? 물건의 소멸 사유와 관련돼서 요것도 다시 한번 잡아놔야 돼. 읽어봐요. 멸포, 소공, 홈몰. 다음 중 물건의 소멸 사유 중 성격이 다른 것. 그럼 대표적으로 뭐다? 포기. 요거는 외워놔야 돼. 다시 한번 숙제하죠. 물건의 소멸 그러면 읽어봐요. 멸포, 소공, 홈몰. 잡아요. 멸이 뭐예요? 멸실, 포기, 소멸징수, 소멸시효, 공용징수, 혼동, 얼수 이렇게 한번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자, 멸실과 관련돼서 특히 이제 조심할 거, 뭐 기초공사에 나눌 게 있죠. 자, 그러면 봐봐요. 물건이 소멸하면, 자, 물건이 소멸하면 물건은 절대적으로 소멸한다. 어때? X 뭐가 있어요? 물상대의가 있어. 자, 물상대의. 자, 물상대의가 있다라는 거. 물상대의는 질적 변경이죠. 물상대의 그러면 또 3개를 외워야 돼. 매대공. 자, 멸실, 훼손, 공용, 징수. 읽어봐요.
멸실, 해선, 공영, 징수. 읽어봐요. 멸해공. 그렇죠. 멸해공이라고 해야 돼요. 자, 물상태위와 관련돼서 이제 연결이 되고요. 그러면 저희가 그러면 항상 이걸 의미를 잡고 들어가야 돼. 이걸 안 되면 이거는 선생님 이해가 안 돼요가 아니라 숙제해 놓으라고. 이거는 기초야, 기초. 기초는 암기를 해야 돼, 암기. 자, 기준은 우리가 가는 길을 우리가 잡아야 되고요. 그럼 물건의 소멸과 관련돼서 읽어봐요. 멸포, 소공, 험월. 그러면 여기 한번 볼까요?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유치권. 유치권은 두 자로 건체 뭘요? 권리 중에서도 물건이잖아, 물건. 그러면 여기에다 써봐요. 물건의 소멸. 읽어봐요. 멸포, 소공, 험월. 이렇게 되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끊어서 29회 때 유치권의 소멸 사유가 긴가 아닌가 세 개 지문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거는 물건의 소멸 사유와 관련돼서 기본 다시 한번 잡아 놓을 필요가 있어요. 다시 한번 잡아볼래요? 멸포, 소공, 험월. 이거는 무슨 행위? 법률행위. 자, 포기와 관련돼서는 법률행위인데 법률행위 중에서도 뭐예요? 단독행위가 되죠. 단독행위는 몇 개가 있어? 두 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대표적으로 꼭 기억해 줄 거. 유죄포, 유원, 유정. 재단법인 설립행위, 포기.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자꾸 닦아놔야 되는 거야. 생각이 나야 되고요. 자, 그래서 자, 물상태위와 관련돼서 읽어봐요. 멸해공. 특정 유정은 성질이 뭐하고 똑같아? 매매. 그렇죠? 그러면 생각해봐요. 자, 농지 취득 자격증명 읽어봐요. 취득은 계약해야 되거든. 매매도 계약이죠. 그러면 특정 유정은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제공해야 돼. 포괄 유정은 뭐하고 같아? 상속. 그럼 특정 포괄 유정은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똑같은 건 아니지만 의미가 같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특정 유정은 성질이 뭐하고 같다? 매매. 포괄 유정은 상속. 그러면 포괄 유정은 몇 조로 가? 187조. 특정 유정은 186조. 그래서 유공. 유정은 언제나 공동 신청. 오케이. 자, 그러면 정답은 그러면 몇 번이 된다? 1번. 한번 풀어본 거고요. 자, 뒷장을 한번 넘겨봐요. 자, 15번 한번 풀어봐요. 자, 본인이 한번 읽어봐요. 자, 자기가 생각나는지. 자, 됐어요? 옳은 거네요. 지문이 몇 개예요? 5개. 그러면 요 5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기본서라든지 하려면 몇 개? 한 4페이지 정도가 돼. 그러면 4, 5, 20, 200페이지, 20페이지 분량이 지금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1번을 제대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여기 봐봐요. 1번. 자, A가 그러면 이게 자꾸 깔아놓으라고. A가 B한테 집을 팔았다. 이 사람은 매도인, 이 사람은 매수인이 되죠. 이 사람이 매매야, 매매를 했죠. 그러면 이 사람은 그러면 사인이에요. 그러면 사인이 국가예요. 사인. 그러면 여기에 뭐예요? 사인. 그렇죠, 사인. 일반인이라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은 그러면 매수인은 등기를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 그럼 등기 권리자 이렇게 되는 거네. 이 사람은 등기 의무자, 등기 의무자가 되죠. 등기 의무자. 자, 두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당사자라고 그러죠. 당사자라고 그래요. 당사자라고 그래.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봅시다. 그러면 요 사인이 그러면 어디로 가요? 등기소로. 등기소로 뭐하러 왔죠? 등기를 신청하러 왔죠. 그래서 등기 신청. 그래서 신청하러 왔죠. 그럼 읽어볼까요? 요 관계를 몇번 11월 달부터 지금까지 몇 번을 떠들어댔어요? 5번? 5번은 무슨 5번이에요? 아마 100만 번이 넘었을 거예요. 100만 번이. 사례가.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요 사인과 사인 간의 관계가 무슨 관계? 실체 관계. 자, 요 사인의 권리 의무를 결정짓는 법, 무슨 법? 실체법, 즉 민법이 되는 거야. 민법. 그럼 얘가 등기를 안 해줘요. 그럼 등기를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죠. 요게 바로 읽어봐요. 등기 청구권이 되는 거야. 그러면 등기 청구권은 사인이 사인한테 요구하는 거야. 그러면 얘가 등기를 안 해가면 어때요? 등기를 안 해가면 등기를 받아가려고 그래야 되겠죠. 등기를 받아가. 등기 인수 청구권이야. 자, 그러면 요 사인이 등기소에 가죠. 무슨 관계? 절차 관계. 읽어봐요. 절차법, 등기법이 되는 거야. 그러면 사인이 국가한테 요구하죠. 등기 신청권이 되는 거야. 등기 청구권. 여기는 등기 청구권. 여기는 등기 신청권이고. 그러면 등기 청구권과 등기 신청권은 같아 달라요. 다르죠. 그럼 읽어봐요. 실체법상 권리, 절차법상 권리. 사건이고 공건이고 공법사법상 행위고 공법상 행위. 그러면 저 실체법상 등기 권리자란 등기 청구권을 행사하는 자. 그러면 실체법상 등기 의무자란 등기 청구권의 행사의 상대방. 절차법상 권리자는 등기부상 이익을 받는 자죠. 불이익을 받는 자가 의무자가 돼. 이제부터 출발합니다. 자, 그러면 등기 청구 신청권은 사인이 누구한테 요구하죠? 국가. 그러면 사인이 국가한테 요구하죠. 그럼 등기관이 있어 없어? 있어. 그러면 1번은 결론적으로 사법상 행위가 아니라 공법상 행위. 그렇죠. 1번은 결론적으로 X. 그러니까 요 1번 지문을 생각하기 위해서 이게 바탕이 깔려 있어야 되나. 이 설명이 기본서에 몇 페이지 정도 분량이 되느냐. 약 3페이지, 4페이지 분량이 돼 있거든. 그러니까 요게 생각이 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1번은 그러면 결론적으로 X죠. 그럼 키워드를 어디를 잡아야 돼? 등기관이. 그렇죠. 그러면 사인이 국가한테 요구하는 거죠. 그러면 요거는 무슨 행위라는 거예요? 끝에다 써요. 이거는 등기 신청 행위라는 거네. 그럼 등기 신청 행위는 공법상 행위, 사법상 행위. 공법상 행위. 오케이. 자, 이번과 관련돼서 딱 생각나면 뭘 생각나야죠? 우리 공신력이 절대적으로 불인정되는 거야. 그러면 부동산의 가정매매한 이전 등기가 격려된 경우 가정매매 사실을 모르고 이 등기를 신뢰하여 거래한 제3자는 보호된다. 보호되죠? 그러면 이는 공신력에 의한 보호다. 어때? X. 공신력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어요. 뭘 보호하기 위해서? 거래 안전 확보를 위해서. 그러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요 2번이 바로 뭐예요? 2번이 15일 때 2.5점짜리 지문이네. 107조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은 공신력에 의한 보호다. 어때? X. 공신력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어. 뭘 보호하기 위해서? 거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래서 107조 그러면 뭐가 생각나요? 비유, RR, 무선. 그래서 비진이 어사 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하나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는 경우는 여러 한다. 단 선의의 제3자는 보호된다. 그렇죠? 비유, RR, 무선. 108조 그러면 통정 무선이죠. 통정의 표시는 언제나 무효야. 단 선의의 제3자한테는 대항할 수 없다. 그럼 107조와 108조의 공통점은 뭐예요? 상대적 무효. 그러면 우리 민법에서 상대적 무효는 대표가 2개가 있어. 비진이 어사 표시와 통정의 표시. 오케이. 자, 그다음에 이제 3번을 가보죠. 3번은 우리가 이제 등기부를 편성할 때, 저 토지 동그라미. 아까 토지와 건물이 있잖아. 토지도는 한 개의 건물에 대해서 한 개의 등기 기록을 주는 걸 물적 변성주의라고 취하고 있다. 잘라봐요. 근데 저 토지와 건물의 등기 기록은 표제부 각구로 돼 있다. 어때? X 표제부 각구 얼구 고쳐. 3번은 X라는 거네요. 자, 4번은 또 여기 봐봐요. 4번은 이게 뭐예요? 등기소. 좋아요. 등기소. 자,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이제 게시를 한번 해봐요. 이제 게시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자, 당사자가 게시를 했어. 당사자가 게시를 했어요. 뭘까요? 신청이잖아. 신청. 자, 저기 관공서가 게시를 해줬어. 관공서가 게시해줘서 무슨 등기? 척탁 등기. 척탁 등기가 되네. 자, 등기관은 어디 있어요?
등기소에 있죠. 그러니까 지가 해주니까 직권 등기가 되네. 법원이 해주니까 명령 등기가 되네. 법원은 명령 등기인데 명령 등기라도 귀걸이가 액세서리가 하나 붙어야 돼. 이 신청이 붙어야 돼. 그래서 게시에 따라 물려서 읽어봐요. 당사자 신청, 관공서, 촉탁, 등기가, 직권, 법원의 명령. 요 두 개를 뭐라 그래? 원칙, 그렇죠. 원칙. 요거 뭐예요? A외. 그러면 A를 뭐라고 그랬어요? 법률 규정이야. 법률 규정. 그러니까 요걸 머릿속에 하나 박아놓고 그럼 하나 지문 하나 만들어 봅시다. 읽어봐요. 법률의 규정이 없다면 다시 읽어봐요. 법률의 규정이 없다면 당사자 신청과 관공서 촉탁에 어한다. 이렇게 지문이 하나 빠져나가고.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근데 관공서 촉탁 단치 자체 지문이 있어요. 요거 하나만 조문을 두고 당사자 신청을 모두 준용합니다. 이렇게 규정을 해놨거든.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관공서 촉탁 등기라는 법률 규정을 하나 두고 모두 읽어봐요. 당사자 신청을 준용하는 거야. 당사자. 그러면 당사자 신청은 둘이 가면 무슨 신청? 공동. 혼자 가면. 그러면 결론적으로 봐봐요. 그러면 관공서 촉탁 등기는 공동 신청에 의할 수 없다. 어때? X. 공동 신청에 의할 수 있다. 모든 걸 준용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요걸 머릿속에 세팅을 해놔야 돼. 4번 정도가. 그러면 4번 가서 세팅해 볼까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하고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촉탁이 없으면 등기를 하지 못한다. 이 지문이잖아요. 그러니까 봐봐. 법률에 규정이 없다면 이 말은 없다면 당사자 신청과 관공서 촉탁에 어한다. 이 소리잖아. 결론적으로. 참 한국말이 이렇게 어려워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한국말 자체가. 자, 그러면 이제 다시 계시에 따라 물려서 읽어봐요. 당사자 신청, 관공서, 촉탁, 등기가 직권, 법원의 명령, 무슨 이 신청. 만약에 법률 규정이 없고 등기관이 직권으로 한다면 저 여기 안 앉아 있어요. 어디에 앉아 있어요? 등기관 하려고 지금 20년 동안 등기관 시험이나 보지. 그렇죠? 그러면 제가 등기관이 됐어요. 됐으면 대한민국 땅 제 앞으로 등기하고 날라버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럼 대통령이 되는 거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직권 등기는 함부로 할 수 없다라는 거야. 반드시 무슨 규정이 있어야 돼? 법률 규정이 있어요. 극단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자, 그러면 이제 5번으로 가볼까요? 자, 우리 5번은 각하사유. 각하사유가 10개가 있어. 11개가 있어. 미쳤어요. 1호는 무슨 위반? 관할 위반. 2호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그러면 1호와 2호는 언제나 당연무효, 언제나 직권 말소, 언제나 이 신청의 대상이야. 3호가 뭘까요? 모르겠죠. 다 까먹어서. 신청할 권한이 없는 자가 신청이. 제가 저는 전자 신청을 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면 제가 전자 신청을 대리 신청하면 등기관이 각하해. 3호로 당신은 전자 신청할 권한이 없습니다. 자, 11호가 뭘까요? 대장과 등기부가 불일치할 때 몇 호로 각하해? 11호로 각하해. 그러면 3호부터 11호는 상대적 무효야. 등기가 돼버리면 그 사실관계와 부합하면 그 등기는 유효하다라는 거야. 자, 그럼 한번 볼까요? 그럼 오늘 4개 정도라도 한번 숙지하자고요. 1호 관할 위반, 2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 3호는 신청할 권한이 없는 자가 신청한 행위. 11호는 대장과 등기부가 불일치할 때. 그때는 몇 호로 각하한다? 11호. 그러면 부동산 등기법 29조 3호 내지 12호는 상대적 무효로서 이미 등기가 실행되면 실체관계가 일치하여도 당연 무효다. 어때? X. 그 내용과 부합하다면 그 등기는 그대로 이해하여. 그러면 등기관이 말소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재판을 걸어야 돼. 판결을 받아서 이제 해야 되는 겁니다. 정답은 몇 번이다? 4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러니까 자기가 문제를 어떻게 치장하고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등기법, 민법의 실력이 붙고 안 붙고가 좌우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 15번의 정답은 몇 번? 4번. 자, 16번 하나 풀어봐요.
자, 됐어요. 16번. 등기에는 등기 요건 및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럼 저 봐봐요. 그러면 벌써 이 문제를 풀 때 뭐가 머릿속에 싹 밑그림이 다 그려져야 돼. 아까 효력이죠. 자, 그럼 한번 같이 이제 지금 이 앞에 답변을 안 하더라도 눈빛 보니까 뭐예요? 지난달하고 달라졌어요. 자, 직신들이 많이 온 것 같아. 그래서 정확한 직신이 와야 돼. 그건 뭐예요? 단감이 아니라 떫은감이 아니라 단감이 와야 돼요. 그러면 등기 효력, 그럼 물권적 효력 두 개. 전국 등기와 예비 등기. 전국 등기를 다른 말로 번등기, 예비 등기는 가등기, 가등기는 순위 보전. 그러니까 가등기를 가지고 순위 보전, 가등기 된 집도 처분할 수 있고 물권적 효력을 장차 발생이라는 거예요. 가등기는 그러면 어디로 가요? 등기소로 가죠. 둘이 가면 공동. 자, 혼자 가면 단독. 가압류 가처분은 어디로 가요? 법원으로 가죠. 그러면 자, 가압류 가처분을 제가 등기소로 가서 등기소 뒤에 뭐예요? 신청. 그럼 등기한이 각하에 몇 호로? 2호 가면 돼.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대로. 그러니까 자꾸 머릿속에 깔고 있어야 돼. 그러면 전국 등기와 관련돼서 전국 등기 그러면 자, 전국 등기 그러면 다 외우지 못하더라도 자기가 뭐 객관식 지문이니까 우리 주관식이 아니잖아요. 객관식이잖아. 그러면 이거 전국 등기 효력 읽어봐요. 물권 변동적 효력. 그렇죠. 물권 변동적 효력. 자, 읽어봐요. 대항적 효력. 후등기 저지력. 그러면 추정력, 등기의 추정력. 점유의 추정력이 아니라 등기의 추정력. 등기는 동산이야, 부동산이야? 부동산. 그러면 점유의 추정력은 동산. 조심해야 돼요. 그러면 등기의 추정력과 점유의 추정력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걸 생각하면서 접근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추정력. 그 다음에 또 이제 뭐가 있어요? 자, 순위, 학정적 효력. 자, 같은 거, 순위번호, 다른 거, 접수번호, 대접. 자, 그러면, 자, 후등기 저지력과 관련돼서 한번 해야 되겠네. 같은 거, 미쳤어요. 이중전세권.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중지상권. 안 됩니다. 자, 공신력 인정, 불인정. 그래서 이제 점유적 효력. 그렇죠. 그러면 봐봐요. 등기의 추정력과 점유의 추정력과 점유적 효력 같아 달라요. 다른 말입니다. 점유적 효력은 등기부 취득 시효를 이야기하죠. 등기 몇 년? 10년. 자주, 병원, 공연, 선의,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습니다. 우리 판례는. 자, 그럼 본인 스스로 입증해야 되고. 그러면 이게 이제 물권 변동적 효력 중에서 자,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예요? 종국 등기 효력이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등기 유효요건. 자, 등기 유효건은 실체적 유효건과 절차적, 형식적 유효건과 실체적 유효건. 형식은 뭐라고 그랬어요? 절차. 실체는 내용, 합치되지 않으면 무슨 사유? 각하. 1호는 무슨 위반? 간할 위반. 2호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3호는 신청할 권한이 없는 자가 신청한 행위. 11호는 대장과 등기부가 불일치할 때. 앞으로 11호 다 외워야 돼요. 못 외우면 집에도 못 가요. 우리 옛날에 우리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국민교육헌장 안 외우면 집에도 못 갔어요. 집에도 못 가서 반가워서 기억이 나네. 그래서 국민교육헌장.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지금 국민교육헌장이 뭐라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뭐예요? 보기는 뭐예요? 거기 있어요. 그러면 뭐예요? 자, 등기 유효권.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완화시킨 게 있죠. 중간 생략 등기, 보조 생략 등기, 언익행위, 부여 등기 이용. 사실의 등기 불인정, 권리의 등기는 인정. 권리의 등기는 누가 없어야 돼? 제3자가 없어야 돼. 등기의 기능은 몇 개? 3개. 186조, 187조 대항력건지의 등기. 자, 그러면 갑니다. 그러면 기억을 딱 보면 등기의 기능이 생각나야 돼. 성립요건주의를 취하는 현행민법하에서는 잘라봐요. 잘라서요.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등기하여야 물권 변동 효력이 생긴다. 어때? X. 자, 성립요건주의는 186조, 법률 규정은 187조. 7조는
등기 없이도 물건 변동이 발생하나 단 처분하려면 등기하라. 이게 국어 실력이에요. 이게 그죠? 자, 니온의 토지의 건물이 토지죠. 토지의 경우 소재 지분이 다르더라도 실체 관계가 일치하면 그 등기는 유효하다. 어때? X. 토지에 대해서는 소재 지분이 엄격합니다. 건물에 대해서는 완화해주고 있어. 그러면 건물이 들어간다면 그거는 맞을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토지하고 건물을 꼭 확인하는 연습을 하라고 그랬잖아. 등기법의 대상은 뭐가 있다? 토지와 건물. 토지는 필지 또 다 까먹었다. 그러니까 그게 아까 했던 게 머릿속에 즉각 반응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토지, 필지죠. 하천법상의 하천은 등기 능력이 있어 없어? 있어. 하천에 설정할 수 없는 권리. 영이건. 자, 방조제는 등기가 돼야 안 돼? 돼요. 어디야? 토지야 건물이야. 토지. 건물은 정착성, 애기분단성, 영도성. 애기분단성은 지분과 주벽. 주벽이 없더라도 예외적으로 가능한 거. 개방형, 축사. 지금 첫 시간 총칙 부분이야. 기준을 자꾸 외워놔야 돼요. 그러니까 100제곱미터, 던사, 우사. 그러니까 니은과 관련돼서는 그러면 토지냐, 건물이냐. 이걸 확인해야 돼. 그러면 토지니까 엄격해. 그럼 니은도 틀렸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이것의 민법 186조에 대해서 186조 나왔죠. 부동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물건의 득실 변경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함으로써 거기까지 좋죠. 근데 끝에 가서 3,000%로 빠지네. 등기 효력은 대항 요건주의를 취하고 있다. 그때 X 성립 요건주의. 자, 리얼은 등기의 추정력이 인정되는 등기의 내용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을 주장하는 자는 그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이 있다. 입증 책임 줄쳐놔봐요. 자, 입증 책임과 관련돼서 입증 책임은 공식을 가르쳐 드렸죠. 입증 책임 나오면 제일 먼저 생각할 게 뭐예요? 1단계. 또 다 까먹었다. 1단계 유리한 적. 누가 유리한가를 봐라. 유리한 사람이. 자, 그러면 제가 법원에 가서 원고야. 원고고 저 상대방이 피고야. 그럼 누구부터 출발해야 돼? 원고부터 출발하는 거야. 원고가 유리하잖아요. 제가 이제 원고한테 법원에 가서 피고한테 야, 너 잘못했으니까. 그러면 뭐예요? 그러면 이제 판사가 가만히 앉아 있잖아. 그럼 원고가 이제 입증을 해요. 그러면 피고가 입증을 못해. 할 말이 없는데. 그러면 판사가 방망이 3번 두드려. 당신 패소 판결 이렇게 내린다고. 근데 피고는 그러면 유능한 변호사를 써야 되겠네. 그러면 저쪽에 이제 원고가 중요한 걸 반박을 해야 되거든. 그러면 그때 반박을 해서 입증을 하려면 뭐예요? 원고한테 이제 반박을 해서 원고가 입증을 못해. 그러면 원고 패소 판결이 되는 거야. 공격 방어라는 거야. 공격 방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출발은 누구부터 한다? 원고부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맨날 제가 구시잖아. 구죠. 기억이잖아요. 그렇죠? 맨날 이름 물어봐서는 강씨가 없으면 제가 1번이야. 맨날 노래 부르면 음악 시간에 노래 부르면 1번이야. 1번. 맨날 노래 부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을 바꿔야 돼요. 뭘로요? 박갑성으로 바꿔야 돼요. 박갑성. 이 박갑성으로 바꿔야 돼요. 박갑성. 여기 읽어봐. 거꾸로 읽어봐요. 성갑이죠. 우리 애삼촌이 성갑이야. 박자성갑이에요. 애삼촌이 출생신고를 하는데 본인 이름 거꾸로 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름의 탄생은 이거야. 그래서 이름의 탄생은 이거예요. 애삼촌이 신고하러 갔거든. 애삼촌이. 그러니까 아버지가 형은 아버지 신청을 했죠. 아버지가 갑진년에 태어나서 갑진이가 된 거야. 갑진. 원래는 이제 갑이 본진이가 돼야 되는데 이제 갑진년에 태어나서. 그러니까 외삼촌이 저한테 갑진이네. 그럼 내 이름하고 거꾸로 해보자. 그래서 성갑이, 갑성 이렇게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또 동생이 또 어떻게 재수 좋게 또 무슨 년에 태어났어요? 호랑이 때에 해놔서 그래서 갑인이가 돼버린 거야. 갑인. 그래서 갑진갑인. 저는 중간에 껴서 원숭이띠가 돼가지고 원숭이띠. 방정 맞다고 맨날 그래서 반정 맞다고. 그렇게 된 거예요. 이름이 그렇게 된 거고. 자, 그러면 1단계는 그러면 공격 방어를 해야 돼. 그래서 누가 유리한가. 그렇죠. 유리한가를 바라는 거예요. 유리한가. 자, 2단계는 봐봐요. 자, 딴 거 입증할 필요가 없어. 법조문 문구대로 입증하면 돼. 문구대로. 그래서 여기 봐봐요. 그래서 어제 이제 봐봐요. 저번에 구급차 가서 택시 기사가 막았죠.
그 택시기사 법적 근거가 없어. 처벌할 근거가 없다라는 거야. 손가락질로 비탄의 전범에 손가락질은 당하더라도 그 사람은 어떻게 처벌해요? 그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처벌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엊그제 불기소 처분이 나왔잖아. 처분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법이라는 것은 함부로 잣대를 갖다 대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제일 형은자가 누구예요? 엊그제 판결이 하나 나왔는데. 자, 보험금 29억, 그럼 뭐예요? 29억, 그거, 뭐예요? 남편하고, 뭐예요? 부인하고 애 뱃속에 있는 태아가 죽었죠. 그럼 생각을 해봐. 그걸 어떻게, 뭐예요? 아무리 제정신이 있더라도 어떻게, 뭐예요? 부인을 자기 손으로 죽였겠어. 법원에서 뭐예요?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보험금을 많이 타려면 정황이 있어야 되는데 정황이 없어. 자꾸 들으라고 그래서 들은 거지. 딴 사람들이. 들으라. 그래서 저 보험이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수강생들이 자꾸 들으라고 그래서 보험한 사람. 아, 그것도 해약해야 되는데, 해약하자니까 원금도 못 찾아요. 원금도 못 찾아. 그래서 뭐예요? 지금 해약하자니 돈이 올까요? 안 하자니 뭐예요? 낼 돈이 없고, 한장하겠습니다. 요즘. 한장하겠다는 거예요. 한장. 저보고 보험 들러라는 떠나자. 제발 좀 하지 마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또 그림 또 사달라고 또 그래서 그림 뭐예요? 그림 뭐예요? 그럼 그 비싼 거 뭐예요? 한 점에 50만 원짜리 세 점을 사줬네. 세 점을 사줘서 거기 아버지 집에 갔다 그러세요. 제가 그거 사진 보면 아버지한테는 뭐라고 그래요? 아, 수강생이 공짜로 줬다고 그랬죠. 저거 보면서 자, 미치겠어. 그림만 보면. 자, 봅시다. 그래서 이제 봐봐요. 법조문 문구대로 입증하면 되는 거야. 조문 그대로 입증하면 돼요. 그러면 3단계는 뭐예요? 3단계. 자, 추정받으면 누가 입증해요? 반대 당사자 입증. 그러니까 항상 추정받으면 무효를 주장하는 반대 당사자가 입증을 하게 되거든.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이제 유리한 적. 그럼 우리가 대표적으로 자주 출제하는 게 착오와 관련돼서 내용의 중요 부분의 착오는 피의자가 취소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유리한 적이죠. 피의자가 유리하죠. 그러면 내용의 중요 부분의 착오는 피의자가 입증해. 그러면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피의자는 취소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럼 누가 유리해? 상대방이. 그래서 중대한 과실은 상대방이 입증하는 거야. 그래서 이걸 딱 생각을 해야 돼. 입증 책임만 나오면 이걸 머릿속에 생각해야 돼. 특히 등기법과 관련돼서 요 등기의 추정력과 관련돼서 3단계가 제일 많이 출제되거든. 자, 그러면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의 이익으로 추정한다, 간주한다? 추정한다요. 그럼 누가 입증해야 돼? 채권자가. 그죠. 자, 그러면 등기의 추정력이 인정되는 경우 등기의 내용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을 주장한 자는 이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이 있다. 퍼펙트하네. 맞네. 자, 매수인이 등기부의 기록을 믿고 동그라미. 믿고 그러면 뭐 믿을 신자가 생각나죠. 그러면 공신력이죠. 그러면 우리 등기에는 공신력이 인정, 불인정. 믿고 부동산을 매수하였지만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이제 등기의 공신력 인정, 불인정. 이거는 어디로 연결돼요? 특히 민법 정책에서 오표시 무예의 원칙. 그쪽으로 연결이 되는 부분이에요. 잘못된 표시는 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 정답은 몇 번이다? 5번. 그렇죠. 리얼과 미음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봐봐요. 지금 총칙 부분 몇 문제 풀었어요? 16문제를 풀었어. 그럼 16문제에서 여기 이제 등기법에서 한 4문제 나오고, 아니, 물권법에서 4문제 출제가 되고요. 요 부분을 알아야 이제 앞으로 등기법을 치고 나갈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선생님, 저는 처음에요. 그럼 문제 외워버려. 문제를 외워버려. 여기 누구처럼? 성현 누님처럼 이 성현하고 있어요. 무식하게 외워됩니다. 무식하게. 이해가 안 되니까 통째로 문제를 외워버려요. 그렇죠? 통째로 외워버려요. 얼마나 그러면 문제만 보면 달달달달달달달달달해요. 달달달달해요. 그러니까 통째로 외우니까 뭐예요? 시험장 가니까 7, 80점이 나오더라고. 그죠? 안 되면 지금부터는 뭐예요? 통째로 외워버리면 돼. 뭐예요? 자, 그래서 뭐예요? 모의고사 볼 때만 안 나오면 눈물 쩔쩔 짜고요. 그런 거예요. 그 따님이 뭐예요? 따님이 소정인가 공부를 하고 있잖아. 시집갈 때도 갔었고. 생각을 해봐요. 저하고 3년, 4년을 같이 했으니 얼마나 정이 들었겠어요. 정이 들었겠냐고 한번 해봐. 생각해봐. 근데 요 누님의 동창이 왔어. 동창이 공부하러 왔어요. 성애가 뭐예요? 성애가 옛날 학창시절 때 공부를 못했는데 나는 공부를 잘했거든. 그럼 우습게 와가지고 뭐예요? 요즘은 포기했어. 그 형님도 포기했어요. 우습게 봤다가. 그러니까 자기는 공인중개사점이야. 성애도 땄는데 그러면
그럼 땄는데 한번 해보니까 만만치 않거든. 요즘 행방불명 됐어요. 행방불명. 1차도 안 나타나. 그러니까 동창이, 이분이 소개해서 왔거든. 소개해서. 한 60이거든. 동창이니까. 그러니까 남자가 왔는데 성애가 땄는데 담배 피다 보니까 성애가 동창이에요. 그래요? 그런데 성애 옛날에 공부 잘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을 때. 그럼 자기는 잘했대. 성애가 땄는데 나는 그래. 한 3주 나오더니 포기하고 갔어요. 포기하고. 진짜요. 거짓말 아닙니다. 팩트예요. 팩트. 그렇죠. 팩트야. 그러니까 얼마나 4년 동안 에어됐으면 그냥 문제만 나오면 요 문제, 그 정도가 된다고. 그러니까, 그래.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아까 2문제를 뺐죠. 3문제 뺐어요. 그럼 몇 문제밖에 안 돼요? 13문제. 그냥 요 문제 풀만, 그냥 문제가 머릿속에 스르륵 돼야 돼. 이게 그러면 봐봐요. 총칙 몇 번 부분, 약간 변형시켰다. 몇 번 부분이 약간, 그렇게 정도가 된다고. 그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 한번 해보는 거야.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죠? 거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 들어갑니다.